HDC 현대산업개발이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 전면 철거 뒤 재시공키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DC네트워크의 5세대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히자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테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최고 연 3% 어린이 금융상품을 알아봤습니다. 헬스케어 시장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며 유통업계와 플랫폼 기업까지 적극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전체가 철거된 뒤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오늘 오전 이 같은 2차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월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난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입주 예정 고객들과 대화를 했지만 불안감이 커졌고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발생한 201동만 전면 철거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후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8개 동 전체를 모두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는 흔들리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올해 초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연이은 대형 사고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광주 의남 3지구를 비롯해 앞서 수주한 정비사업 조합 측으로부터 시공사 참여 배제 요구를 받아왔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공사 자격이 박탈되는 등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동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까지 받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문제없는 동까지 전면 재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아이파크 브랜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은 당초 11월이었으나 오는 2027년으로 입주 가능일이 밀려 5년 10개월 이상 입주날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DC네트워크의 5세대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 밝혔습니다. 통신 분야 호재와 더불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며 주가의 긍정적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 5G 통신 시장에서 DC네트워크와 1조 원 규모의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찰리 에르겐 DC네트워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5G 통신 장비 사업을 직접 설명한 데 이어 북한산 동반산행으로 신뢰를 쌓으며 협상을 진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분야 호재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 초반 전일 대비 1.33% 오른 68,400원에 거래됐으나 소폭 하락하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부진 이슈와 회사 실적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통신 분야는 큰 변수가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의 방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 의견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우려, 원달러 환율 등 업황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간밤 AMD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도체와 서버 등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2분기 실적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점쳐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일단 그게 제일 큰 거고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의외로 현재까지 2분기에 오더 플로우도 굉장히 괜찮고 1분기도 이번 14.1조가 나왔지만 2분기는 제가 볼 때는 16조 이상, 16조에서 많게는 17조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숫자가 나올 것 같아서.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리 인상기로 시중은행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어린이 적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금융상품을 알아봤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 재테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어린이 적금은 입학 졸업 때마다 우대금리를 얹어줍니다. 현재 은행들의 적금 최고 금리는 2% 중반이지만 어린이 적금은 금리 최고 연 3%입니다. KB국민은행의 영뉴스 적금은 최고 연 3.05%로 시중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월 3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마이주니어 적금은 최고 연 2.75% 이자를 제공합니다. 분기별 10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두 은행의 어린이 적금은 보험가입 혜택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아이꿈 하나 적금은 연 2% 금리로 분기당 최대 150만 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자유적립식 적금인 우리은행 우리아이 행복은 최고 연 1.75% 이자를 줍니다. 아이들의 용돈 관리를 위한 금융 앱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은 아이가 심부름 등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용돈을 받도록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 보험료보다 20%가량 저렴한 어린이 보험도 인기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보험이지만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고 진단비 한도도 성인 보험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상품은 금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주식 투자 연령대가 낮아지며 국민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주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재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20대 미만 주주는 35만 8,2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20년 말 12만 5,083명에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가운데 7.07%를 차지했고 전체 발행 주식의 0.25% 수준인 약 1,483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주름 잡던 이 시장, 정부가 규제를 풀며 유통업계와 플랫폼 기업까지 적극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업계 간 헬스케어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지난해 약 237조 원에서 오는 2030년 약 450조 원으로 연평균 6.7%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키울 전망이라 업계의 기대감은 더 큽니다. 지난 2020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 시범 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혁신을 기대한 이른바 의료 분야의 마이 데이터 사업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헬스케어 바이오를 5대 메가테크 분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점도 청신호입니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단계로 시장의 선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유전자 진단과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헬스케어 플랫폼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종합유통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HY.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에 유통 강자가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HY는 전문 영역의 기업들과 함께 메타버스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유전자 분석과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수집한 정보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판매와 배송까지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이를 위해 HY는 지난달 인바이오젠과 비손라이브, 제노플랜, IT 차움과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발부터 물류, 플랫폼, AI, 의료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업체들이 협력해서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 경쟁력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접목해 미래 먹거리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HY는 구독형 맞춤 상품 개발부터 배송의 끝단까지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HY는 건기식에 강한 기업, 건기식 브랜드 31종과 자체 소재 개발 기술력을 보유 중이며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와 천연물 등 개별 인정형 원료 7종도 개발 상용화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고객에게 정기 배송이 가능한 프레시 매니저도 강점입니다. 개인마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건기식을 직접 집까지 배송해 고객이 꾸준히 섭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데다가 신선 물류 체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 모인 데이터는 보안과 이력 추적을 위해 NFT 형태로 보관됩니다. 여기에 향후 의료진, 의료기관 데이터 제공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인구 고령화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헬스케어 산업 분야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당사는 식품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술력과 자체 배송력을 겸비한 만큼 이번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유통공룡 롯데도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천전합니다. 롯데는 지난달 정기주총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700억 원을 들여 롯데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하고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롯데는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와 바이오 사업은 롯데 지주가 직접 투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단과 처방, 관리 등 건강관리 전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개인별 유전자 정보 기반 건기식 판매를 비롯해 L포인트와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유전자 분석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섭취 방식과 맞춤형 식단, 운동 등 건강관리를 위한 코칭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롯데헬스케어는 그룹사 헬스케어 사업과도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사업권에서는 건기식과 건강지향식 제품 개발에 나서고 실버타운 사업과의 협업도 검토 중입니다. 플랫폼상의 유전자 건강정보에 실버타운에서 제공한 정보를 더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통 유통기업인 롯데가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데는 헬스케어의 높은 성장세에도 지배적인 플랫폼이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롯데는 온 오프라인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맞춤형 건기식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0년부터 맞춤형 건기식 추천 매장 I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필요한 영양제를 조합해 일회식 소포장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개별 구매에 섭취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섭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기식 자체 브랜드 바이오 퍼블릭을 론칭했습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단순화로 유사 상품보다 20%에서 30%가량 저렴합니다. 여기에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기업 고바이오랩의 건기식 합작법인 위바이옴을 설립하고 고바이오랩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시에 이마트는 위바이옴의 별도 투자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건기식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기식 소분 판매에 집중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기업은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올해 1월 건기식 전문기업 CJ웰케어를 출범시켰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CJ웰케어는 건기식 제조 연구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과 손잡고 이 시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건기식 소분 제조가 이제 지난해부터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해 CJ 웰케어는 지난 2월 건기식 소분 제조와 유통 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알팩과 사업 협력을 맺었습니다. CJ 웰케어는 올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브랜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고객이 겉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 원료와 제조회사, 제조일자, 포장과정, 유통과정 등 생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CJ 웰케어는 DTC 유전자 검사 역량을 보유한 이원 다이에그 노믹스와 한국인 맞춤형 건기식 공동 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달 CJ 웰케어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5가지 주요 영양 성분을 한 팩에 담은 건기식 닥터 뉴트리도 론칭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 진입 초읽기 단계의 건기식 멀티팩 사업입니다. 이처럼 유통기업들이 맞춤형 건기식에 집중하는 것은 모두가 먹는 건기식 대신 개인 맞춤형 건기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데다 온라인으로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건기식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 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긍정적입니다. 2020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가동으로 건기식의 소분 판매가 허용되고 식품과 건기식의 일창 판매도 가능해지는 등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유통기업뿐만이 아닙니다. IT 강자인 카카오도 본격적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카카오 헬스케어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국민을 비롯해 환자, 의료기관, 의료진 등 여러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내세운 사업 목표는 모바일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건강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들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와 AI 기술을 지원합니다. 카카오는 의료기관과 손잡고 의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구글처럼 병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병원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정보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황희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를 법인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카카오가 디지털로 헬스케어 시장 진입에 나서는 건 이 시장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520억 달러에서 2025년 4,04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FDA 산하에 디지털 헬스 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시장 역시 디지털을 중심으로 판이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25kg 용량의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용량을 키웠지만 기존 세탁기와 동일하게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자동 세제함과 자동 유연제함의 용량을 각각 확대, 세제 투입 걱정 없이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오토 오픈도어 기능은 세탁 코스 종료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설계돼 내부 습기 걱정 없이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출 시에는 스마트 싱스로 문 열림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는 블랙, 화이트 등 4가지 클래식 색상과 3가지 세틴 색상 등 총 7개 모델로 출시됩니다. LGU 플러스가 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 솔루션으로 안전한 산업 현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선보인 IoT 안전관리 센서는 지면 및 중장비의 기울기를 분단위로 측정해 작업자가 설정해 놓은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알람을 보내주게 됩니다. 지면과 중장비 붕괴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업자의 안전모에 부착된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마트 헬멧도 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서 작업자와 지원 인력 사이는 물론 멀리 떨어진 관제실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소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 비중이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납품단가 실태조사 결과 95%가 넘는 중소기업이 공급원가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납품단가 조정을 시도할 때 거래가 끊길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법적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카쉐어링 업체 소카와 QM6 및 XM3의 첫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50만 명의 소카 회원은 전국 110개 도시 4천여 개의 소카존에서 QM6와 XM3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QM6의 경우 일상과 주말을 모두 만족시키는 SUV로 특히 넉넉한 공간 덕에 주말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XM3는 인카페이먼트로 주유부터 맛집까지 즐길 수 있어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 바이오텍의 미국자 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간 3일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마티카 바이오의 CDMO 시설은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우수 의약품 생산 구역 기준에 맞춰 설계 시공됐고 500리터 용량의 바이오 리액터와 글로벌 수준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송윤정 마티카 바이오 대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혁신 기술을 적용해 기존 화학, 단백질 의약품 대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치료제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모기업인 차 바이오텍이 20년 넘게 쌓아온 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도입해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처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의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린이날을 앞둔 어린이 대공원의 풍경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